예, 11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뭐 주가가 오를 때 하루에 100포인트씩 오르고 코스피가 이제 5천 돌파 굳히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이제 5천 찍고 조금 밀립니다만 시장에서 사실 더 긍정적인 거는 이제 코스닥이 오늘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코스피는 오르는데 코스닥이 알테오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밀렸었는데 오늘 반등이 온다는 게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시장의 주요 흐름들, 사이클들 점검하고 전략과 종목 이야기합니다. 오늘 메가사이클은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지없이 반도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네.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으면 조정도 있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 별로 조정 없이 그렇죠. 가는 흐름들이고요. 꿈의 지수인 코스피 5천을 이제 달성을 했는데 종목으로 보면 이제 꿈의 가격대인 삼성전자 20만 원, 하이닉스 100만 원. 네. 언제쯤 갈 수 있을까? 일단 삼성전자가 29일 날 컨퍼런스 콜하는 건요. 확정 네, 실적 맞습니다. 발표하는데 예. 실적 뭐 숫자 자체는 잘 큰 변화가 없는 거고 그죠? 네. 어떤 게 포인트인가요? 네, 실적은 잠정 실적이 1월 8일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세부적으로 이제 반도체에서의 메모리, 비메모리, 파운드, 그렇죠. 휴대폰, 통신, 휴대폰, 디스플레이 이런 거 다 구분이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80% 이상의 반도체라고 보는 거니까요. 이제 20조라는 숫자가 반도체가 17조냐 얼마냐. 그게 비메모리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세부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워낙 반도체가 급등하다 보니까 얼마나 고객들이 장기 계약을 맺는가, 이른바 롱텀 어그리먼트를 어떻게 이제 서로 간에 협상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제 반도체 쓰는 업체 입장에서는 반도체 업체들한테 빨리 공급해줘, 투자를 늘려 이렇게 얘기하겠죠. 투자를 늘리는 것도 한도와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도 캐펙스를 늘리긴 늘릴 텐데 어느 정도의 톤으로 얼마 정도의 성장을 내다보면서 투자를 늘릴 것인지, 이른바 캐펙스를 좀 신중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공격적인 스탠스를 바꿀 것인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TSMC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할 때 매출이 올해 한 30% 성장한다고 보고 투자 계획을 한 32%, 그러니까 매출하고 비슷한 성장 이렇게 하면은 그런 정도라면은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에는 긍정적일 겁니다. 반면에 반도체 쓰는 업체들한테는 야 계속적으로 쇼티지가 계속되겠네 이런 걱정을 계속 갖고 가겠죠. 그래서 롱텀 어그리먼트 그다음 캐펙스 디스플린이 가장 중요하고요. 나머지 거는 뭐 삼성 하이닉스 같이니까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HBM 자체 기술적인 거, 그다음에 삼성만 보면 파운드리에서 뭔가 좋아진다는데 수율 포함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 정도가 아마 가장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제 뭐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디램 가격 80% 올린다고 이렇게 쪽지 형태로 돌아가는 거 보셨죠? 네네네. 그렇죠. 그게 뭐 쪽지로 돌아가지고 삼성전자 대삼성적에서 그렇게 뭐 카톡 비슷하게 해서 저한테 올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 말은 사실은 요게 이 메시지가 진실 여부를 떠나서 그만큼 사실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인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네, 네. 많이 오르고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실제로 뭐 병목이라고 해서 AI 데이터 센터, 디램, 반도체 병목 얘기를 하는데 AI 그 흐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쪽이 더 필요한 쪽인가요? 일단 병목 쪽은 확실하게 저거죠. 반도체는 이제 병목은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다 병목이에요. HBM, 그 밑에 있는 일반 레거시 서버용 디램, 그 다음에 우리가 디램 메모리 말고 가끔 사용하는 메모리, 잊혀질만 하면은 꺼내는 네. 조금 속도는 늘려도 되는 거 낸드 메모리 이게 있는데 셋 다 쇼티지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최근에 11월부터 12월 1월 올라온 거는 사실 HBM이 특별히 두드러진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서버용 디램이 왜 그렇게 올랐을까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랑 챗GPT 얘기하다 보면은 챗GPT를 자꾸 이렇게 훈련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추론 단계로 들어갔는데 추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상대방의 말, 이전에 얘기했던 걸 기억해야 돼요.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전의 메모리를 기억하는 용도를 KV 캐시 메모리를 하는데요. 이 KV 캐시 메모리가 추론 시대 되면서 급등한 거예요. 그것을 과거에는 HBM 했는데 HBM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대신에 일반 D램이 그거를 떠맡아서 일반 D램에 들어가는 이 KV 캐시용 메모리의 급증으로 이 일반 D램이 폭등한 게 작년 11월부터 1월까지의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가끔 필요한 메모리. 가끔 필요한 게 뭐죠? 우리 추억 속의 메모리. 이거는 저 옆에 창고에 추운 곳에 있어요. 그래서 콜드 데이터가 하는데 이건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 존슨 왕이 CES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이거 메모리가 있잖아요. 보통 쇼티지가 아니라서
GPU, CPU, 뭐 DPU 복잡해요. 이거 관리하는 게 있는데 이거 관리하려면 옆에 또 메모리가 필요한데 이 메모리가 이 콜드 캐시, 콜드 메모리라 해서 이거를 낸드 가지고 무려 16TB 이렇게 증가해요. 심플리 일반 D램이 메모리가 3배, 그 다음에 콜드 데이터가 없던 게 10배가 늘어나는 시나리오가 한 해에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이 펼쳐진다. 이런 코멘트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HBM이 아닌 것도 급등을 하게 된 핵심적인 배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가 이끄는 반도체 업황의 변화들을 봤고요. 29일 날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을 하는데 SK 하이닉스 주가 한번 보여주시고요. 하이닉스 얘기도 할게요. 왜냐하면 29일 날 하이닉스가 잠정 실적 발표하잖아요. 사실은 삼전의 분야별 실적보다도 하이닉스가 실적을 얼마나 찍을까, 주가가 어떻게 갈까. 하이닉스도 뭐 한 16조 후반에서 한 20조까지 OP 추정치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뭐 한 1, 2전까지 연초에는 아마 대부분 16조, 연말에 네. 연초는 16조, 17조였었고 최근에 왔을 때 아주 매일매일 업데이트는 잘 못했습니다만 17조 이상, 18조도 나왔던 것 같고. 네, 유진에서 20조 얼마 쓴 것 같아요. 어제. 그래서 위스포가 나왔던 게 19조 이상이나 나왔는데 삼성전자도 그런 비슷한 흐름을 1월 8일 날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 쭈쭈쭈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기대치 높아진 거죠. 네. 19조는 넘어야 되는 게 이제 당연시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 올해 실적이 100조, 120조 나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높이 높아진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지금은 어쨌든 삼성전자가 여러 다양한 요소로 조금 우위를 점하고 있잖아요. 네네. 반도체가 다 좋긴 하지만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하고 이러면서 뭔가 좀 주가 측면에서 그죠? 네네. 삼성전자보다 밀려있던 것이 조금 반전의 기가 될 수 있을까? 네. 아니면 여전히 다 좋지만 삼성전자가 더 유리한 국면인가? 실적은 관계없습니다. 네. 실적이 삼성 하이닉스가 20조가 나온들 17조 나오면 안 되겠죠? 예, 이제 네. 19조 나온들 18.5조가 나오든 거의 관계없어요. 그런 거 갖고 한다면 투자하지 마세요. 지금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 실적의 삼성전자는요 150조, 하이닉스는요 120조 이렇게 나와야지 주가가 유지됩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 지금 실적 발표하는 게 아니고 오늘 트렌드 포스, 오늘 자료된 준비를 안 가졌습니다만 간밤에 나온 거니까 트렌드 포스 얘기하는 게 이거 오늘 꼭 말씀드릴게요. 올해의 반도체는 작년 D램, 낸드 합한 메모리의 반도체 시장은 작년 실적 아직 안 끝났지만 작년이 대충 한 작년보다 올해가 한 120% 상승한다고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40조, 110조면 맞죠?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 110 몇 %는 벌써 주가에 녹아 들어있고 그거는 기본 팩트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측한 트렌드 포스 예측한 건 핵심이 뭐냐? 내년도 올해 이렇게 더블 이상 올라간 상태 내년에도 50% 넘는 성장을 전망한다. 이게 제가 오랫동안 한 의미에서 한 해에 100몇십 % 올라가면 그 다음에 보통 20, 30% 성장률을 의미 있게 둔화되는 포캐스트를 하기 쉽상이거든요. 그 얘기를 100% 넘어갔다가 20, 30% 하면은 올해 하반기에는 분명히 커렉션 조정입니다. 근데 지금 예측, 바뀔 수도 있지만 100몇십 % 올랐는데 50%를 지금 프로젝션 했다? 이거는 이제 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의 분위기가. 그만큼 반도체 쇼티지가 더 지속될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예측이 나왔다는 게 의미를 주신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드저건은 얼마나 지금 이 반도체 가격 상승한 것이 지속적일 수 있는가를 말 한마디 토시토시에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우리나라 장이 5,000원 시작했는데 바로 5,500원 갈지 아니면 한번 잠깐 쉬어갈지도 사실은 목요일날 그 톤에 따라서 금요일날 주가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 깊게 좀 해봤고요. 그런 트렌드, 세상의 변화들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예, 코스피 5천 시대가 정말 기대는 했지만 매우 빠르게 지금 도래한 상황인데요. 이제 투자자들은 항상 고민이죠. 오르면 오른 고민, 떨어지면 떨어진 고민. 여기서 이제 지수의 상승폭을 위로 얼마나 열 것이냐. 또 시기적으로 보면 1분기, 2분기 지나면서 하반기 어떻게 포트를 짤 것이냐. 대체적인 시장 전망은요? 제가 앞장 하나 빼먹었는데 기분 좋은 상상을 잠깐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분만. 삼성전자 140조, 150조, 하이닉스 120조, 컨센서스 높은 거. 그 수치에 내년도에 20% 이상 성장한다는 가능성을 본다면 아까 그 반도체 예측한 내년에 50% 성장한 매출을 그랬잖아요. 만약에 150조, 140, 120조 곱하기 내년에 20% 성장하고 장이 내년도 EPS에다가 PER을 매긴다. 근데 한국은 항상 13배가 꼭지였는데
삼성전자를 14배 주고 하이닉스를 사이클 하니까 10배 주면은 목표 주가가 기분 좋은 상상으로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상이 아니고 삼성전자가 30만 원, 하이닉스가 150만 원이 형성됩니다. 만약 이거를 기본 가정을 간다면은 당연히 포트폴리오, 지금 앵커님이 물어본 거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망은 뭐 수시로 바꿉니다. 제가 자주 나오면 자주 말씀드리는데 네. 가끔 나오면 가끔인데 일단 반도체는 반 이상 있어야 돼요. 시가총액. 시가총액에서는 반이 좀 안 되지만 지금은 아웃퍼하니까 반 정도 이상 있어야 된다. 포트에서 55, 반도체 원탑. 그리고 나머지는 바벨로 순환매. 나머지 중에서 만약에 2주 전에 왔으면 제가 저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조선방산하고 자율주행 2주 전에 왔으면. 지금은 뭐냐, 로봇 자율주행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안 갔던 종목이 있어요. 어저께도 많이 무거워진 거. 실적 시즌하고도 결합됩니다. 반도체 말고 화장품 바이오. 그거 20%. 조선방산 원자력, 뭐 원자력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0%. 이렇게 하면 현금 15%. 요 정도로 한 1, 2주 한번 가보시죠. 네, 이상입니다. 네. 아까 그 기분 좋은 상상의 그 파워포인트 좀 다시 한번 찾아주세요. 그래서 이익 전망치로 해갖고 내년에 요거 말고요. 또 있잖아. 예? 네. 준비 안 됐나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미리 주신 자료에는 봤는데 네네. 이익이 그러니까 올해 늘어나는 것만큼 해서 내년까지도 그게 정말 생각해서 올라가게 되면 삼성전자의 타겟 프라이스를 30만 원 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오늘 어느 증권사에서 나왔네. 삼성전자가 170조 불렀더라고요. 네. 근데 컨센서스는 한 140조, 150조 정도. 네, 네, 네. 내년에 20% 이상 성장한다. 네. 그러면 EPS가 20만 원에 넘어갑니다. 네. 20만 원 넘어. 28만 원 정도 되나? 20만 원 정도 넘어. 20만 원 정도 되니까 PER 13배, 14배 치면 30만 원. PER이 13배, 14배 어떤 거냐? TSMC처럼 사이클에 관계없는 20배 못 가요. 대한민국에 한 개도 있고 삼성전자 여전히 메모리니까 그거 한국의 피크 PER을 그대로 주면은 30만 원이 나오는 거죠. 내년까지 성장이 한다는 전제입니다. 하이닉스 메모리니까 그거 디스카운트 합니다. 왜 네. 10배 정도밖에 안 되냐? 현재 마이크론이 지금 10배 정도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론하고 저는 정도만 갖고 내년도 실적하면 150만 나옵니다. 만약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게 맞다고 가정하면 올해가 아닙니다. 기분 좋은 상상을 가능한데 얼마나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 더블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5만 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얼마야? 35%거든요. 35% 더블 되면 35% 올라가는 거죠. 나머지 하나도 안 올라가면 하나도 안 올라가고 그 지수가 얼마 되는 거예요? 지수는 6,500에서 6,700이 나옵니다. 예. 네. 지금 사실 우리가 계속 제목 다른 것도 삼성전자 20만 원, SK 하이닉스 100만 원, 네, 목표가 30만 원, 150만 원. 그러니까, 지금요? 지금 저희가 다는 게 20만 원, 10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갈 수 있을까? 언제 갈까? 누가 먼저 갈까? 이런 거 얘기하는데. 네, 이거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만약에 5월, 6월 때까지 그 기미가 잘 안 보이면은 30만 원 아까 제 150만 원은 그냥 상상인 거죠. 그러니까 기분 좋은 상상이라는 게 이익 성장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라서 내년에 모델 돌려보게 되면 사실은 수치로 꺼내면 30만 원, 150만 원 줄 수 있다. 보통은 이 정도 기세만 말이에요. 네. 매크로 환경, 아까 그 가정을 안 했는데 네. 가정에서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렇죠? 네. 아니면 금리를 엄청 내렸잖아요. 미국이 침체되는 거 아직 매크로적인 거 아니면은 이거 하면은 보통 곱하기 0.6까지는 갑니다. 네. 이 연보에 0.6 정도 하면은 결국은 갈 수 있다. 그 정도 0.6배는 그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게 뭐 공식적인 의견이나 뭐 TP를 제시한 건 아니지만 기분 좋은 상상으로 해서 삼성전자 30만 원, 하이닉스 150만 원 불은 목표가 이런 기준점을 가장 높게 제시한 분이에요. 본부장님이. 예.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현대차 얘기만 하고 올게요. 현대차 네네. 엄청 가다가 이제 조금 조정 와요. 현대차에 네. 대한 시각 어떠세요? 너무 빨리 올랐어요. 네. 삼성 하이닉스는 얼마 2개월 동안 올랐죠. 네. 이건 2주 동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오르는 바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요타를 넘어갔어요. PBR로 1배 넘어갔고 PER로 11배 가니까 조금 거시기 하죠. 우리 저기 로봇 관련돼서. 그러니까 다 좋은데 오늘 어저께 또 제가 누구 핑계 대는 게 아니고 딱 그 시점에 노조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은 외국인 투자가들한테 차익 실현의 빌미를 충분히 단기적으로 제공한다. 그래서 잠깐 쉬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조 얘기는 뭐 아시겠지만 노조에서는 어쨌든 로봇으로 대체되는 거에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로봇 대체 용인하지 않겠다. 근데 사실은 현대차가 하려는 것도 뭐 한국 공장에 로봇 투입 못하죠, 그죠? 네, 뭐 당연히 미국 이런 데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 말씀하신 거라 제가 좀 풀어드렸어요. 오늘 메가사이클 시장 전략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략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